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준석 하면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바로 마이너스 3선이라는 말입니다. 2011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해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은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노원구 병에 각각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미래통합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했고 3번 연속으로 낙선하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을 보유한 인물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자, 그 이후 지상파와 종편방송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여왔고 2021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 36세의 나이로 제1야당의 대표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 다음해인 2022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에 불복하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연속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후 당원 개정을 통해 새로 임명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새로 출범한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론에 맞선 가처분 신청 제기와 당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연장하여 총합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었고, 자, 이로써 가처분 신청 기각과 2차례 징계를 통해 당대표직 상실이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준석의 정확한 직업은 뭐냐? 뭐겠습니까? 정치적 백수, 정치 백수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백수, 정치 건달이라고 불리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선거 때만 되면 고개를 드민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선거 중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석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자, 이준석은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 무조건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진행자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가 내년 1월 6일까지 있고 총선은 4월 10일이라며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만 공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공천이 총선 한 달 전에 완료되는 만큼 이준석은 징계 해제 후 당비를 2개월분밖에 낼 수 없기 때문에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행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어 진행자는 최고위에서 특별 공천을 해줘야 총선 출마가 가능한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당이 이전 대표한테 특별한 뭔가를 해줄 것 같지 않다. 공천할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준석은 그런 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자,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 시장은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19대 대선 후보감이 부족하자 홍 시장의 차출을 위해 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해제한 적이 있는데요. 이준석이 홍 시장의 사례를 언급한 건 이준석 본인 역시 차기 총선 과정에서 당이 이준석을 필요로 하면 당에서 당원권 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오늘 이준석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과거 홍준표 시장은 당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하자 대구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적이 있죠.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준석의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내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자, 따라서 당에서 징계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공천 신청 자격 자체가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당이 이준석 자신을 외면하게 되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처럼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에게 선거 때만 나오는 연탄가스라는 말로 일격을 가한 바 있는데 이 말 꼭 들어맞는 말이죠. 이준석이 정계에서 퇴출되거나 본인 스스로 정계 은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자, 이준석과 관련한 논란을 다 제껴두더라도 이준석이 문제적 인물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당의 안정화인데 이준석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총선에 출마하면
그 자체로도 엄청난 당의 혼란과 분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총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치를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요. 그런데 이준석이 유세 현장이나 토론회 방송 그런 데서 인터뷰 등에서 어떤 발언들을 쏟아낼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죠. 따라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김용태 등 이번 전당대회 출마한 이준석계들을 두고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을 쓴 것인데요. 천하람의 경우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허은하, 이기인, 김용태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최고위에 입성한다면 이준석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이준석의 복귀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파이프라인이 참석한 최고위에서 도대체 무슨 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에게 다 흘러갈 텐데 말이죠.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이준석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완전 소멸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당원분들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투표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수감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면서 회유성 발언을 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성호 의원은 본질 흐리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피의 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 접견 사실과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른 접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렇게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바깥 상황을 궁금해하기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뿐이다. 또 두 사람 다 무죄를 주장하니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이라며 법적 상식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조언이 아니라 협박이죠. 구속된 처지로 앞날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에게 친명계 좌장이라는 현직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알리바이 등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니네들 알아서 처신하라는 협박성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자체로 회유나 압박이 될 수 있고 이는 증거인멸이나 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노린 회유성인지 회유인지에 대해선 분명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요. 자신의 저작인 현역 의원을 동원한 협박과 회유 시도는 일정 부분 통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재명에게 독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번 주 중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한데 묶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정의당이 가결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 내 비명계의 소신 투표로 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검찰은 왜 구속영장 청구 시도를 할까요? 이게 궁금해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체포동의안 부결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과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본분을 지키는 행위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검찰이 위례 대장동 사건 이후에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등 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정도야 국회에서 이재명을 방탈하는데 부담이 적을 테지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계속 방탄할 경우에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깨지면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영장 청구의 명분인데요.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충분하다, 정말 차고 넘친다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일단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점이죠. 이재명의 여러 가지 혐의 중 특히 배임은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그간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 총 3번의 소환 조사에서 진술서로 가름하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지요. 특히 진술서 부분과 관련해선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협박 회유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까지 불거진 것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선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영장을 청구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